그다음에 어제 제가 한 요 2, 3년 사이에 그렇게 건강한 모발도 처음 좀 봤어요. 저 어제 태릉 쪽에서 오픈 한 170평은 오픈을 하시더라고요. 태릉 쪽에. 거기 이제 오픈 교육을 하는데 남자 거기는 워낙 그 대학생들 산업대학교 뭐 거기 주변 좀 산업대학교인가 뭐 있잖아요. 그 많아서 남자 다운펌이 좀 하고 싶다라 그래서 거기 이제 직원 미용사 보니까 그렇게 건강한 모발은 보다 처음 봐요. 그러니까 재도포 할 때 먼저 도포했던 약보다 더 강한 약을 발랐어요. 그거 역시도 그러니까 만져보고 모발 상태에 따라서 야 이게 내가 어느 정도 연화가 됐다는 것을 이제는 감각으로 그거는 어떻게 전달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 대표님 저기 뭐냐 방금 또 그 얘기했었는데 그 전에 숙련화까지 재도포 해가지고 예. 그 테스트를 볼 때 그 숙련화까지 됐다는 게 그걸 지금 송년화까지 됐다는 것을 제일 먼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색깔 빠짐이죠. 특히 염색했던 모발에서는 재도포할 때 어때요? 모발 색깔 자체는 어두워지는데 거기서 밀려나오는 컬러가 모발 색깔이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재도포하면 밝은 모발 처음에는 좀 어두운 색깔이 빠져나오는데 재도포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훑어내보면 그 안에 모발 색깔하고 똑같은 컬러가 묻어나오거든요. 파마 안에. 그 저기 뭐냐 그거 그 전에 테스트 보기 위해서 클 걷는 그 로드를 말아가지고 테스트를 봤었거든요. 자, 연화 테스트 그죠? 네네 연화 테스트를 본 상태인데도 그 밑에 오히려 되게 손상모였는데도 연화가 안 나왔다는 게 좀 의미. 그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화가 안 됐던 것들이 첫 번째는 우리가 손상 모발이니까 아주 겁을 먹고 거기다 과도하게 크림 타입 전처리 트리트먼트를 많이 하신다든지. 예. 안 그러면 너무 또 이제 모발이 오히려 요즘에 손상 모발 같은 경우가 손상이 실제 보면 안 돼 있고 손상이 안 돼 있는 모발이 손상이 더 진행이 돼 있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모발이 너무 많이 좀 복잡한 게 연화 테스트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약이 도포되어 있는 시간으로 보고요. 거의 저는 재도포를 보고 그 다음에 저는 거기에 묻어나오는 색깔을 보고 색소를 보고 그 다음에 저는 냄새를 보죠. 그 다음에 냄새를 보고 그 다음에 거의 촉감으로 느껴져요. 만져보면 그 느낌이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원장님 같이 이렇게 로또로 말아본다든지 총동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연화를 안 보았어요. 제일 먼저 남자분들은요 탑 쪽에 컬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는 뿌리를 딱 살려놓고 나서 제일 먼저 재도포약을 먼저 발라놔버렸어요. 나머지는 그죠? 방향만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컬은 여기 아이론을 잡을 거니까. 그러니까 아이론 컬이 걸려야 될 부분만. 거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재도포를 다른 데는 2번 했다면 그거는 3번, 4번 더 이상. 그러니까 내가 왠지 좀 연어가 컬이 그러니까 두상이도 디자인상 컬이 많이 나와야 될 부분 분명히 있잖아요. 그 부분만 C컬 그려야 될 부분 있고 S컬 그려야 될 부분. 그런데 우리가 열펌 그려놓으면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열펌약을 바르려고 했었기 때문에 자꾸 어려웠던 거. 약간 벗어나는데 어차피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네. 그쪽에 연관돼서 얘기를 악성 곱슬에서 보통 이제 컬이 들어가요. 악성 곱슬에서 컬을 이제 매직을 하신 분들 컬 들어갈 때 보면은 되게 만족할 만한 오히려 컬이 나오면은 완전히 더 전에 악성 곱슬로 돌아간다든지 다 그렇더라고요. 자, 근데 대부분 이제 첫날도 그랬듯이 매직 세팅 컬이 먼저인지 매직은 근데 곱슬을 먼저 펴놓고 거기에 물을 뿌려서 다시 세팅으로 와인딩해 놓으면 컬이 잘 나오지도 않고 나와도 굉장히 거칠게 나오고 안 그러면 컬부터 먼저 걸어놓으면 곱슬이 안 펴지고 그죠? 곱슬 그냥 네, 그런데 이 곱슬을 처음부터 아예 약으로 한 번 더 헹궈내고 다시 재도포로 해버리면 돼요. 곱슬을 먼저 약으로 한 번 더 곱슬을 펴주고 근데 완전히 악곱슬 같은 경우 또 우리가 로또 선택에도 문제가 있고요. 컬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자꾸 로또를 강하게 써버린다고 해요. 가는 걸 써버린다고 해요. 그럼 컬을 잡으면 또 곱슬이 안 펴져서 또 보기 싫고요. 그러니까 곱슬머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로또를 2단계 이상 좀 더 굵게 쓰는 게 더 유리해요. 대표님 말씀은 그냥 악성 곱슬도 세팅처럼 그럼요.
약으로 컬이 곱슬이 가능하다는 펴주면, 말씀이신 예, 약으로 곱슬이 펴져 있으면 컬부터 먼저 잡고 나중에 중화하기 전에 그 안쪽만 그럴 거잖아요. 컬을 원할 거잖아요. 그죠? 새로 자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기계를 훑어주는 게, 그런데 매직으로 훑어버리면 컬 100%다 떨어집니다. 거기에 또 물을 뿌리시면 또 모발 또 굉장히 거칠어지고 또 강한 열 또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모발이 벌써 곱슬 펼 때 열을 먹고 또 세팅을 잡을 때 또 열을 먹고 모발이 견딜까요? 되도록이면 한 번에 차라리 연화를 조금 더 보고 컬부터 먼저 걸어준 다음에, 그때 굉장히 중요한 온도 설정이 있어요. 자, 먼저 곱슬을 편 게 140도로 폈는데, 안 그러면 세팅으로 130도나 140도로 온도 설정을 했잖아요. 근데 확실한 건 먼저 먹었던 온도보다 30도 이상의 높은 온도가 들어가 버리면 먼저 걸어놨던 컬은 다 풀려요. 그런데 140도로 세팅을 컬을 걸어놓고 140도로 일자로 당겨버려도 모발은 다시 중하면 먼저 나왔던 컬 거의 90% 다시 나옵니다. 모발은 형상기억 시스템이라고요. 자기가 가장 크게 변화했을 때 그때를 평생을 기억해요. 모발은. 그러니까 저렇게 우리 원장님같이 하얗게 브릿지한 모발도 저희가 크리릭을 넣었더니 옛날에 5년 전, 6년 전에 만들어놨던 그 로트펌 컬이 다시 나오는 경우도 보셨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컬이 없었던 거, 그 컬을 기억할 수 있는, 그 형태를 기억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죠. 힘이 생기니까 원래 상태로 그 상태를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열로 곱슬 펴려고 하지 마세요. 파마는 그렇지, 이따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제 열이 하는 역할을 정확하게 알면, 야, 우리가 모발한테 너무 못된 짓을 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내 눈으로 곱슬이 펴진 게 약으로 안 펴진 게 느껴지니까 그걸 열로 진 눌러서 피는 게 곱슬이라는 생각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곱슬을 펴놓으시면요, 다음에 내가 재시술하기 힘들고 반드시 그 고객은 집에 들어가서 손질이 굉장히 불편해지실 겁니다. 자, 이렇게 컬거는 연화죠. 그 다음에 전처리보다 더 중요한 건 후처리예요. 후처리. 연화를 끝내놓고 하는. 그게 이제 그 수분의 역할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요즘에 컬거는 연화 쪽에서 앞으로 가는 연모 쪽에서 너무 과도한 전처리 때문에 오히려 연화가 안 돼서 컬이 늘어지는 예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발에 다시 또 지펌이나 로트펌으로 다시 말다 보니까 모발이 그냥 한 번에 더 망가지고 시간들이, 파마를 하루에 2번씩 한다면 모발이 괜찮을까요? 그죠? 그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여러 번 반복 말씀드리지만 10펌은 10펌작으로만 쓰려고 했던 그 고정관념을 빨리 깨지 못하면 앞으로 진짜 좋은 연화 할 수가 없어요. 제도할 수가 없어요. 예. 후처리는 약 바르서 난다는 걷어내고. 그거는 이제 제가 후처리 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 이제 샴푸실에서 이제 연화가 돼 있는 상태 후처리가 최고예요. 그거 이제 제가 수분 쪽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결을 잡으려면 요즘 부시시에서 그리고 가면모발, 손상모발, 머리결을 매끄럽게 만들어줘 버리고 또 달라붙는다고 난리치니까 되도록이면 결 개선은 뿌리 볼륨을 좀 살려줘봐라. 뿌리 볼륨만 살리면 결은 굉장히, 일단은 안쪽에서 모발이 제 방향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끝에서 서로 엉켜서 모발이 손질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요즘에 이 결을 잡으려면 손상이 됐던 이유를 좀 정확하게 봐라. 그냥 극손상 모발, 손상 모발을 그냥 아우르지 말아라. 손상의 원인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화학 시술을, 특히 이제 파마에 의한 손상인지 염색에 의한 손상인지, 그럼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약을 선택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손상 모발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끝머리가 다 경화되어 있다는 거죠. 다 날르니까 그걸 이제 열로 잡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경화를 푸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천천히 넣어주고 완전히 그 아이를 머릿결하고 닫아줄 수 있는 더블 환원 내지는 트리플 환원을 반드시 가세요. 일단은 처음에 열고 넣고 닫고 이 작업을 맞춰놓고 나서 매직을 들어가든 아니면 컬을 들어가든, 그 다음에 앞으로 가는 모발이나 이 손상 모발 쪽에서는요, 직펌을 무선해서는 안 돼요. 직펌보다 더 좋은 펌은 없어요. 시간도 빠르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래서 뿌리 볼륨만 살려달라 하길래 30분 만에 남자 고객 뿌리를 딱 살려서 기존 모발하고 그냥 연결시켜주는, 이게 대박이네 그러더라고요. 그죠? 앞으로는 부분 파마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끝에 쪽에 콜은 너무 예쁜데 자라나는 모발이 쫙 눌려 있어서 그거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거 연결만 시켜주면 좋을 텐데 그거 연결만 시켜주면 고객이 돈을 조금 줄까봐 모발 전체에 약을 발라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속 끝모발은 그냥 악순환의 연속이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부분만 부드럽게 연결시켜서 기존의 컬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파마가 훨씬 더 나도 좋고 고객도 더 좋아요. 손상도 적어지고. 그래서 결계선 가세요. 자, 그 다음에 곱슬. 곱슬도 그냥 앞곱슬로 이렇게 곱슬로 나누지 마셔라. 곱슬의 종류 반드시 나누셔라. 그래서 이렇게 비 오는 날 머리가 곱슬이 더 심해지는 곱슬이 침수성 곱슬. 이 침수성 곱슬은 평상시는 모발이 굉장히 건조하다. 그죠? 뻣뻣하다. 근데 물이 나면 곱슬이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젖은 상태에서는 곱슬이 없는데 오히려 마르면서 부실부실 나오는 얼굴 라인에 있는 아주 가는 밝은 모발 소수성 곱슬. 앞으로 이 소수성 곱슬을 이 아이를 제대로 펴주지 못하면 정말 곱슬 펴서 돈 벌기 힘들다. 그죠? 이 침수성 곱슬 같은 경우는 옛날 방식 그대로 모발을 일부분 연화를 팽현을 좀 많이 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아이는 조금 약을 강하게 많이 발라버리면 막 끈적거리고 그래가지고 또 연화 다 된 것 같아가지고 보면 또 다시 살아나고 중화할 때까지는 곱슬이 잘 폈는데 중화하고 났더니 다시 부실부실 올라오고 또 이틀 후에 전화 오는 거 다 풀렸다고 전화하고 송전화가 안 됐다. 큐티클이 얇아서. 그러니까 약을 강하게 많이 날려가지고 하고 약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라. 그 다음에 약을 바를 때 왼손에 텐션. 그 다음에 1차 덮보 때 침수성 곱슬이든 소수성 곱슬이든 1차 덮보 때 내가 원하는 곱슬을 반드시 50% 이상 다 펴놔야 된다. 이건 기선제압이다. 1차 덮보 때. 거기다가 순한 약부터 이렇게 발라버리면 곱슬 절대만 피습니다. 내성이라는 게 딱 생겨가지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곱슬을 펴주고 그냥 왠지 또 다시 되돌아갈 것 같으면 깨끗하게 헹궈버리고 시스템 아미를 다시 그냥 경화시켜버려요. 그때도 아주 처음부터 시스템 아민보다는 순한 치료 좋죠. 로또 파마약은 안 그러면 먼저 샴푸를 하고 나서 샴푸 독에 물을 반을 받고 치료 하나를 풀어서 그 모발에 한 3분에서 5분 담가 놨다가 1차로 부풀려놓고 텐션을 꽉 주고 한 방에 지금 약을 발라봐라. 순한 약으로. 그 다음에 헹궈내고 나서 시스테아민으로 다시 경화를 시켜주면 특히 뻣뻣한 모발도 일단은 치유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시스테아민으로 좀 경화를 좀 시켜주라. 매끄럽게 곱슬이 다 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헹궜을 때 타올 드라이만 한 상태에서 곱슬이 남아있으면 안 돼. 말리면서 부실부실하게 생기는 곱슬은 기계로 펼 수 있는데 그 젖은 상태에서 연화를 시켜놓고 젖은 상태에서 곱슬이 있는 건 곱슬 교정이 안 된 거예요. 그걸 다 피셔야 돼. 그게 보이니까 열로 강하게 진동해갖고 머리카락을 그냥 납작하게 만들어놓고 그게 곱슬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모발이 이렇게 집에서 샴푸하면서 드라이바람에 열로 머리카락이 퍼지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들어오고 다 경화됐던 모발이 풀리면서도 거칠어졌던 원인이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옛날의 곱슬들은요 그냥 숨을 죽여놓고 열로 180도 200도 열로 그냥 연기를 풀풀 내면서 둥근 머리카락 다 납작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그게 곱슬이었는데 그게 아니다. 한쪽에 뭉쳐있었던 PPT나 케라틴이나 단백질들을 골고루 배열 시켜준 거다. 약으로 1차 덮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했었으면 머리 아파 죽었을 거예요. 근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아듣고 몇 번 보다 보니까 뭐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나왔던 이런 화학약품들 몇 가지 이런 것들이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걸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외우려고 하지 마요. 치료, 시스테인, 시스테아민은 다 알잖아요. 알타민 2가지. 요것만 하면 파마는 끝. 네. 하나만 질문하는데 아니 경화를 시킬 때 경화? 네네. 예. 방금 나왔었는데 경화제로 경화를 시키는 거니까 시스템 아니고 경화를 시키고 독하는 자, 경화제가 어떤 게 있어요? 경화제 보통 단백질 다 경화. 아.